조선시대 한양에는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는 젊은 선 이서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집안은 한때 꽤나 세도가 있었으나 이제는 몰락하여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 정도였다. 서진은 밤낮으로 글 공부에 매달렸지만 번번이 미역국을 먹는 신세였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마저 병원으로 자리에 눕게 되자 서진의 마음은 더욱 초조해졌다. 어머님, 조금만 더 기운을 내십시오. 제가 꼭 좋은 의원을 찾아 어머님 병환을 낫게 해드릴 것입니다. 서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한양 바닥에서 좋다는 의원은 이미 다 찾아가 보았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서진아, 내 걱정은 말고 내 앞가림이나 잘하거라.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 내 아비의 유언이자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어머니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처지로서는 과거 급제는커녕 당장 먹고 살 걱정부터 해야 했다. 도련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듣자 하니 저 멀리 부산 앞바다에 용하다는 의원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의원은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서진의 곁을 지키던 돌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진은 돌쇠의 말에 귀가 솔깃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아보고 싶은 심정이었다. 돌쇠야, 정말이냐? 그렇다면 당장 짐을 꾸려라. 부산으로 가자. 서진은 결심했다.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였다. 돌쇠는 서진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황했지만 이내 묵묵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새벽, 서진과 돌쇠는 한양을 떠나 부산으로 향했다. 험한 산길을 넘고 거친 강물을 건너며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걸었다. 서진의 마음은 오직 어머니의 병환을 낫게 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그들의 여정에 시련을 더했다. 부산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서진과 돌쇠는 빗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그만 산적대와 마주치고 말았다. 이런 젠장. 하필이면 산적이라니. 돌쇠가 울상을 지으며 소리쳤다. 서진은 이를 악물었다. 산적들은 칼을 빼들고 그들을 위협했다.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산적 두목의 우렁찬 목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다. 서진은 품속에 간직하고 있던 어머니의 약값과 얼마 남지 않은 엽전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산적들은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듯했다. 이것밖에 없느냐? 내 놈들, 우리를 뭘로 보고. 산적들은 서진과 돌쇠를 마구잡이로 구타하기 시작했다. 서진은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결국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서진은 차가운 물기가 얼굴에 닿는 것을 느끼고 희미하게 눈을 떴다. 낯선 여인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여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신이 드세요? 괜찮으세요? 여인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다. 서진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여기가 어디요? 서진은 힘겹게 물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그를 부축하며 대답했다. 여기는 제 집이에요. 저는 강가에서 쓰러져 있는 당신을 발견하고 이곳으로 데려왔어요. 저는 이 근처에서 작은 주막을 운영하는 강화영이라고 합니다. 화영은 서진을 자신의 주막으로 데려와 정성껏 간호했다. 그녀는 상처를 씻고 약초를 다려 먹이는 등 능숙한 솜씨로 그를 치료했다. 서진은 화영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갔다. 낭자는 어찌 이리 의술이 뛰어나시오? 서진은 놀라움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물었다. 화영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께 의술을 배웠어요. 아버지는 이 근방에서 꽤나 이름난 의원이셨죠.
하지만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지금은 제가 주막을 운영하며 가끔씩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있어요. 화영의 아버지는 과거에 꽤나 유명한 의원이었지만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했다. 그 후 화영은 홀로 주막을 운영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아왔다. 서진은 화영의 사연을 듣고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따뜻한 마음씨에 점점 더 끌리기 시작했다. 화영 역시 서진의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다. 서진 씨는 어쩌다 이런 험한 꼴을 당하신 거예요? 화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진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어머니의 병환, 과거 시험, 낙방, 그리고 산적을 만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야기까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군요.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 희망은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이 근처에는 뛰어난 의원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분들께 어머니를 보여드리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화영은 서진을 위로하며 격려했다. 그녀의 말에 서진은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정말 고맙소 낭자. 낭자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서진은 진심으로 감사했다. 화영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별 말씀을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서진은 화영의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화영은 서진을 위해 따뜻한 밥과 국을 차려주었고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서진은 화영의 배려에 깊이 감동했다. 주막 한켠에 마련된 작은 방. 서진은 촛불 아래에서 화영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비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화영의 뺨에 손을 뻗었다. 낭자.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화영은 서진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혔다. 서진은 천천히 화영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화영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서진의 품에 안겨 그의 뜨거운 숨결을 느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서로를 탐닉했다.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화영의 곁에서 눈을 떴다. 지난밤의 격정적인 사랑에 흔적이 두 사람의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서진은 화영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넘기며 속삭였다. 화영 낭자, 어젯밤 일은 후회하지 않소? 화영은 서진의 품에 더욱 파고들며 고개를 저었다. 후회하지 않아요. 저 역시 서진 씨를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더욱 깊은 사랑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날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서진 씨, 이제 어쩌실 건가요? 어머니의 병환은? 화영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서진은 자기 생각에 잠겼다. 낭자의 말대로 이 근처에 뛰어난 의원들을 찾아봐야겠소. 하지만 돈이 한 푼도 없으니. 서진은 한숨을 쉬었다. 화영은 서진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게 조금 모아둔 돈이 있어요. 그걸로 어머니를 치료해드리세요. 화영은 자신의 돈을 서진에게 건네주었다. 서진은 화영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지만 차마 그 돈을 받을 수 없었다. 낭자, 이 돈은 받을 수 없소. 낭자도 어려운 처진데. 괜찮아요. 저는 서진 씨를 믿어요. 그리고 서진 씨가 꼭 과거에 급제해서 저를 데리러 와 주실 거라고 믿어요. 화영은 서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진은 화영의 믿음에 보답하기로 결심했다. 고맙소, 낭자. 반드시 낭자의 믿음에 보답하겠소. 서진은 화영의 돈을 받아들고 다시 길을 떠날 채비를 했다. 돌쇠는 여전히 투덜거렸지만 서진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다. 도련님, 정말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저 낭자는
아무래도 좀 수상합니다. 돌쇠는 화영을 의심했다. 하지만 서진은 화영을 믿었다. 돌쇠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화영 낭자는 그런 사람 아니다.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돌쇠는 입을 다물었다. 며칠 후 서진과 돌쇠는 부산 앞바다에 도착했다. 그들은 수소문 끝에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냈다. 의원은 서진의 어머니를 진찰하고 희귀한 약초를 처방해 주었다. 이 약초를 다려 드시면 어머니의 병환이 호전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초는 매우 귀하고 비싸서 의원은 말을 흐렸다. 서진은 화영이 준 돈을 모두 꺼내 의원에게 건넸. 이 돈으로 약초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은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약초를 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진은 의원의 말에 희망을 걸었다. 그리고 화영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시 그녀의 주막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서진이 주막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텅 빈 주막과 불길한 소문이었다. 그 주막 여자 강화영 말이요? 글쎄, 그 여자가 간밤에 갑자기 사라졌다는구려. 웬 낯선 사내들이 들이닥쳐서 그 여자를 끌고 갔다는 말도 있고, 아무래도 그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소.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는 게 분명해.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서진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화영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다. 돌쇠야, 화영 낭자를 찾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진은 결심했다. 돌쇠는 걱정했지만 서진을 따르기로 했다. 도련님, 하지만 저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낭자는 어쩌면... 돌쇠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아니다. 화영 낭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녀를 구할 것이다. 서진은 화영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한 늙은 어부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주막 여자 말인가? 내 그 여자를 좀 알지. 그 여자는 원래 이 근방에서 꽤나 세도가 있던 최 부잣집 외동딸이었어. 최 부잣집 외동딸이라고요? 하지만 화영 낭자는? 서진은 혼란스러웠다. 늙은 어부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최 부자는 몇 년 전에 영모에 휘말려 억울하게 죽고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지. 그 후로 그 여자는 행방이 묘연했는데 아마도 신분을 숨기고 살았던 모양이야. 서진은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화영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는 여전히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그렇다면 화영 낭자를 끌고 간 자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서진은 다급하게 물었다. 늙은 어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나도 모르지. 하지만 아마도 최 부자와 원한 관계에 있던 자들이 아닐까 싶네. 서진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화영의 과거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돌쇠야, 우리는 화영 낭자를 구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진은 다시 한번 결심했다. 돌쇠는 여전히 걱정했지만 서진을 따르기로 했다. 두 사람은 화영의 행방을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다. 서진과 돌쇠는 며칠 동안 화영의 행방을 찾아 헤맸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우연히 한 무리의 남자들이 은밀하게 대화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 그 계지에 입을 열지 않으면 어쩔 셈인가? 걱정 마라. 우리에겐 비장의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 방법은 너무 위험하다. 어쩔 수 없다. 그 계집이 입을 열지 않으면 우리 모두 끝장이다. 남자들의 대화는 심상치 않았다. 서진은 직감적으로 그들이 화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 돌쇠야, 저들을 미행해야 한다.
서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돌쇠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서진의 명령에 따랐다. 두 사람은 남자들의 뒤를 밟아 깊은 산속에 있는 외딴 저택에 도착했다. 저택은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주변에는 무장한 경비병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다. 도련님, 아무래도 여기가 그 악명 높은 최자근의 집인 것 같습니다. 돌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자근은 이 지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지주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였다. 최자근, 서진은 이를 악물었다. 최자근이라면 화영을 납치하고도 남을 인물이었다. 돌쇠야, 우리는 저택 안으로 잠입해야 한다. 서진은 결심했다. 돌쇠는 기겁했지만 서진을 막을 수는 없었다. 도련님, 제발,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돌쇠야, 나는 화영낭자를 구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진은 단호했다. 돌쇠는 어쩔 수 없이 서진을 따르기로 했다. 두 사람은 밤이 되기를 기다려 몰래 저택 안으로 잠입했다. 그들은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저택 안을 수색했다. 도련님, 저기. 돌쇠가 낮은 목소리로 서진을 불렀다. 서진은 돌쇠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이 보였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보았다. 방 안에는 화영이 묶인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 앞에는 최자근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있었다. 강화영, 이제 그만 마음을 돌리는 게 좋을 것이다. 네, 아비의 죄를 대신 갚을 기회를 주겠다는데 왜 이리 고집을 부리는 것이냐. 최자근은 비릿한 목소리로 말했다. 화영은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차갑게 대꾸했다. 내 아버지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모함한 것이다. 허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좋다. 네가 정녕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최자근은 손짓을 했다. 그러자 그의 부하들이 화영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안 돼.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최자근과 그의 부하들은 깜짝 놀라 서진을 바라보았다. 내 놈은 누구냐? 최자근이 호통을 쳤다. 서진은 주먹을 꽉 쥐고 맞섰다. 나는 이서진이라고 한다. 화영낭자를 풀어줘라. 이서진? 내 놈이 감히 내 일에 끼어들어? 최자근은 비웃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 죽여라. 부하들이 칼을 빼들고 서진에게 달려들었다. 서진은 재빨리 몸을 피하며 품속에 숨겨두었던 단검을 꺼내들었다. 돌쇠야, 너는 화영낭자를 부탁한다. 서진은 돌쇠에게 외치고 부하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그는 비록 무예에는 서툴렀지만 화영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필사적으로 싸웠다. 돌쇠는 서진의 말대로 화영에게 달려가 그녀의 묶은 밧줄을 풀었다. 화영은 풀려나자마자 돌쇠와 함께 서진을 돕기 시작했다. 서진 씨, 조심하세요. 화영은 서진에게 외치며 품속에서 작은 호신용 칼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배운 무예 실력을 발휘하여 최자근의 부하들을 상대했다. 세 사람은 힘을 합쳐 싸웠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최자근의 부하들은 점점 더 거세게 공격해왔고 서진과 돌쇠는 상처를 입기 시작했다. 서진 씨, 안 돼요. 이대로는. 화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서진은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짜냈다. 화영낭자, 걱정 마시오. 나는 반드시 당신을 구할 것이오. 서진은 최자근을 향해 돌진했다. 최자근은 비웃으며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서진은 재빨리 몸을 피하며 최자근의 허점을 노렸다. 이놈. 최자근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서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단검을 최자근의 심장을 향해 찔러 넣었다. 최자근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의 부하들은 두목의 죽음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다. 서진 씨! 화영은 서진에게 달려와 그의 상처를 살폈다. 서진은 힘겹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소. 나는 당신을 구할 수 있어서 기쁘오. 서진은 말을 마치고 정신을 잃었다. 화영은 서진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서진 씨, 제발 눈을 떠요. 돌쇠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진과 화영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서진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낯익은 천장과 희미한 약초 냄새가 느껴졌다. 서진 씨, 정신이 드세요? 화영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은 고개를 돌려 화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진의 손을 잡고 있었다. 화영 낭자, 서진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화영은 서진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며 말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서진은 그제야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리고 화영의 따뜻한 손길에 안도감을 느꼈다. 최자근은 어떻게 되었소? 서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화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죽었어요. 당신이 그를 죽였어요. 서진은 잠시 침묵했다. 자신의 손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화영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서진은 돌쇠의 안부를 물었다. 화영은 고개를 저었다. 돌쇠는 최자근의 부하들과 싸우다가 크게 다쳤어요. 지금 의원이 치료하고 있지만 화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돌쇠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 돌쇠를 만나봐야겠소. 서진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다. 화영은 서진을 부축하며 말해. 안 돼요, 서진 씨. 아직 움직이면 위험해요. 하지만 제가 돌쇠를 데려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화영은 서진을 안심시키고 방을 나섰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지난 며칠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얼마 후 화영이 돌쇠와 함께 방으로 돌아왔다. 돌쇠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다행히 의식은 또렷해 보였다. 도련님, 돌쇠는 서진을 보자마자 울먹이며 말했다. 서진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돌쇠의 손을 잡았다. 돌쇠야, 괜찮으냐? 예, 도련님, 저는 괜찮습니다. 도련님이야말로 괜찮으십니까? 나도 괜찮다. 모두 너희들 덕분이다. 서진은 진심으로 감사했다. 돌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도련님, 모두 도련님의 용기 덕분입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기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다. 며칠 후 서진과 돌쇠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화영은 그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었다. 서진 씨, 이제 어쩌실 건가요? 한양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화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니요, 낭자. 나는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오.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화영은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럼 어쩌실 건데요? 나는 낭자와 함께 이곳에 남고 싶소. 서진은 화영의 손을 잡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화영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저는, 낭자는 내가 실소? 서진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화영은 서둘러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서진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짐이 될까봐. 짐이라니요? 낭자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낭자 없이는 살 수 없소. 서진은 화영을 끌어안고
뜨겁게 입을 맞추었다. 화영은 서진의 품에 안겨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다. 서진은 화영과 함께 살면서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화영의 도움으로 의술을 익혔고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 몇 년 후 서진은 과거 시험에 다시 도전했다. 그리고 마침내 장원 급제를 하여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다. 서진 씨, 정말 축하해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화영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진을 축하했다. 서진은 화영을 끌어안고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요. 서진과 화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맹세했다. 세월이 흘러 서진은 청렴하고 유능한 관리로 이름을 떨쳤다. 그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힘썼다. 그의 곁에는 항상 아내 화영이 있었다. 화영은 서진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백성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였다. 어느덧 서진과 화영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진과 화영은 마당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진은 화영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화영, 당신과 함께한 세월이 참으로 더섭이 흘렀구려. 하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소.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화영은 서진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진 씨, 당신을 만나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고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난 세월 동안 함께 겪었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진 씨, 우리 다음 생에도 꼭 다시 만나요. 화영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진은 화영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화영. 우리 반드시 다시 만날 거요. 그리고 그땐 더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 저물어가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았다. 서진과 화영은 그 후로도 몇 년을 더 함께 살다가 같은 날, 같은 시에 눈을 감았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아름다운 전설로 남았다. 그들의 사랑은 신분과 재산, 과거의 상처를 모두 초월한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았고 행복을 얻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승화되었다. 시간이 더 흘러 마을에는 한 노파가 살았는데 그녀는 젊은 시절 이서진과 강화영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둘의 이야기를 해주며 사랑과 용기 그리고 정의에 대해 가르쳤다. 얘들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란다. 이건 용기에 관한 이야기이고 옳지 않은 것에 맞서 싸우는 정의에 관한 이야기이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란다. 노파는 이야기를 마칠 때마다 항상 같은 말로 끝을 맺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어 옳은 일을 위해 싸우거라.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노파의 이야기를 들으며 꿈과 희망을 키웠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서진과 강화영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영원히 새겨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서진과 강화영을 기리기 위해 작은 사당을 짓고 매년 그들의 사랑을 기념하는 축제를 열었다. 축제는 마을의 가장 큰 행사였고 멀리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함께 즐겼다. 축제에서는 이서진과 강화영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연극이 공연되었고 젊은 남녀들은 서로의 사랑을 맹세하며 영원한 사랑을 기원했다. 그리고 축제의 마지막 날 밤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하늘에 등불을 띄워 올렸다. 등불에는 이서진과 강화영의 이름과 함께 각자의 소원이 적혀 있었다. 수많은 등불들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고 그 불빛은 마치 이서진과 강화영의 사랑처럼 영원히 빛나는 듯했다. 그렇게 이서진과 강화영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